인상이 저렇게 많은 걸 규정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여자 양아치는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때려주세요. 뭔 소리야? 때려주세요? 나도 때릴 수 있어. 이따 벽 잡고 엉덩이 대. 내가 잡아줄게. 이 사람들 왜 이래? 재밌겠다. 아니, 뭔가 살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에 에러가 정말 좋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여입니다. 오늘 오윤혜 씨 대신에 이렇게 또 멋지다는 말을 잘 안 나오는데 내가 멋있는 남성 두 분을 모시고서 오늘 영화와 인문학이 같이 이제 짬뽕된 그런 토크를 고품격 방송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쌤 그리고 거의업다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갑수쌤부터 네, 잘 지내셨죠?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작업실 한번 갔잖아요. 기다리다 안 나와서 이것들이 찍기만 하고. 아니, 온갖 저희가 번잡을 다 떨더니. 너 어르신 갖고 노는 거 아니야? 왜 그래? 귀엽잖아. 그런 일 많았어요? 저희가 SNS에도 쌤 작업실 갔다 온 거 막 영상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세요. 아니, 그 근데- 금단의 영역에 대해서. 금단 없고. 네. 다만 와서들 좀 느긋하게 음악도 듣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네. 막 바삐 와서 바삐 가니까. 아쉬웠구나, 우리가 빨리 가서. 다음에 그럼 어떻게 저녁에 방문할까요? 일 다 끝내고 나서? 밤에 늦게 혼자 오세요. 내가 늘 하는 얘기야. 그날도 자꾸 혼자 오라고. 밤에 나 여기 자주 와도 돼요? 어이 뭐 얼마든지. 전민기 씨 모르게. 밤에 심심하면 혼자 놀러 오라고. 그렇지. 아니 거기 이제 오디오도 빵빵하게 있으니까. 보니까 여자 꼬시기 되게 최적의 공간이더라고. 얼마 안 됐다. 한 달도 전에 진짜 멋진 여성이 어떤 경우는 막 오고 싶대서 밤에 늦게 혼자 오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네. 그리고 딱 남편이랑 둘이 온 거지. 남편이랑 둘이 왔어요? 근데 남편을 에이. 자랑하고 싶었나 봐. 에이. 우리 왜 객관적으로 잘생기고 키 크고 소위 멋있는 사람 있잖아. 남편이? 회계사인데 네. 누가 봐도 이렇게 와 할 그런 남편이랑 같이 쓱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 하자는 짓이냐. 혼자 오라 그랬더니. 아니 난 농담으로 잘 그러긴 하는데 농담 아니잖아요. 던질 땐 농담. 오면 그때부터 농담 아닌 거지. 제 작업실이란 공간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장인데 젊었을 때는 내가 평생 모텔이라는 데를 간 일이 없어. 그때 모텔 가서 잊지 못할 여자 만났다가 했잖아요. 내 작업실이 모텔이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작업하기가 좋아. 어디를 갈 일이 없는 거야. 그럼 네. 남자가 멋진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그 여자 입장에서도 썸 타는 남자가 야 모텔 갈래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내가 작업실이 있는데 가서 뭐 음악이라도 좀 듣고 우리 책 이야기도 하고 좀 그럴까? 해서 그럼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훨씬 좋죠. 하나만 지난 네. 추억을 얘기할게요. 나 그 소파 위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 젊었을 때인데 네. 어떤 여자랑 잠시 사귄 그 동기가 됐는데 나중에 되게 유명해진 어떤 작가가 있어. 작가예요? 걔가 어떤 친구를 데려왔어. 그때 내가 쓰던 스피커가 이렇게 좀 키가 크고 4343이라는 건데 이렇게 디바이딩을 했어. 그러니까 뒤에 단자를 교체하려면 이렇게 올라타서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어. 너무 커서 위로 높으니까. 예. 하여튼 한창 틀다가 기분이 나서 내가 이제 앰프 바꾼다고 그러고 매달려서 하다가 이제 그날 흥분을 했는데 이렇게 과당 떨어진 거야. 아이고. 그래갖고 하면서 이렇게 간신히 이제 올라와서 다시 틀고 있는데 그날 온 여성이 방울방울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왜? 쌤이 다친 모습을 보고요? 눈물을 진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려. 그런데 당황했지. 그러니까 천천히 나직한 음성으로 30이 넘은 사내가 저렇게 음악에 미쳐서 저런 게 너무나 감동적이라고. 좋은 의미였구나. 그때 쌤 나이 몇 살 때였어요? 30 간 넘어갔을 땐가?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 친구도 엄청 바쁜 직업인이었어. 근데 나도 그때 바빴어. 근데 되게 그래서- 감성적인 분이셨나 보다. 그래서 데이트 약속을 네. 새벽 4시에 만났어. 왜 새벽 4시에요? 그분이 워낙 서로 바빠서. 너무 바빴는데 특히 그 친구는 이렇게 일과가 막 정신없는 그 와중에도 사랑이 싹 트는구나. 새벽 4시에서 5시면 오는 거야, 내 작업실에. 그 작업실에? 제가 앉았던 그 소파에. 그땐
자취방이죠, 그러니까 자취방. 아, 그곳이 아니구나. 아, 당연히 아니지. 아, 아주 옛날 얘기지. 네네네. 광화문 꼭대기 살 때인데 아. 그래서 지금도 이런 매체에서 그 옛날 그 스피커를 보면 항상 그 생각나. 그녀가 생각나요? 아,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면서 너무나 감동적이래. 갑수쌤이 거꾸로 매달린 게 어떤 그 다음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는 아니었을지. 젊을 때도 막 피지컬로 승부 보시던 분은 아니셨단 말이죠. 아, 저는 그걸 즐겨해서 말입니다. 예. 오늘 고품격 방송으로 가자고 했잖아. 아니, 난 오늘 아니, 왜냐면 거의 없다님이 되게 팬이세요. 많이 마주쳤을 것 같은데 실상 실물을 본 게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거의 없다가. 각자 얘기 좀 해주세요. 거의 없다를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인상이 저렇게 많은 걸 규정해 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인상이 많은 좋은 얘기 나올 거예요. 인상이 많은 것을 규정해준다? 징역은 기본으로 갔다 왔을 것 같고 한 몇 년 살았을 중고등학교 때 가출해서 영영 안 들어갔을 것 같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갑수쌤은 애정할수록 징역을 다녀오라고 하세요. 거의 모든 인간이 징역을 살아갖고 내 주위에 윤혜언니한테도 계속 감옥 갔다 오면 더 유명해질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으리란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런 거 되게 높이 사시잖아요, 우리 쌤은. 높이 산다기보다 포장 좀 하자. 안에 뭐가 쌓이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안에 뭐가 쌓인 사람이 이런 사회를 살아가려면 남의 눈에는 정말 괴상한 변태로 보이거나 아. 뭐 무시무시한 사람을 보이거나 그럴 수가 많다고. 근데 그걸 적당히 감추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게 가려지지 않는 외모야. 아주 두꺼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약간 조근조근 패는 거 어때요, 거의 아니, 없다니? 괜찮아요. 뭐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는 거 익숙하기 때문에. 딱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 뭐예요? 뭐죠? 내가 아는 어떤 여자가 거의 없다를 거의 너무나 사랑하는 거야. 아, 진짜? 어떻게 세 마디 하다 세 마디 하다 정말요? 겁.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야, 그 여인이. 유명인이에요? 네. 자, 설렙니다. 아니 아무 연관도 없는데 딴 얘기다. 근데 겁이 난 안중에도 없나 이 생각이 들고 아, 나는 계속 얘한테 던지고 있는데. 나랑 얘기하면서 계속 겁이 이랬대고 겁. 뭐야 도대체. 내가 봤을 때 인상도 별론데. 누구예요? 김진애 씨 정치인 이미지가 강한데 네. 건축까지. 오. 하여튼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실망한 눈치인데요? 네? 거의 없다님? 진혜 언니가 저를 사랑하는 건 저는 알고 왜 있었어요. 언니라고 해요? 누나잖아요. 제가 왜 언니라고 여자가 됐어요? 원래 언니는 여자가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남자 여자 다 쓸 수 있는 다 쓰는 말이에요. 말이야. 원래 그래요. 그래요? 충청도. 그래서 진혜 언니가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걸 허락하셨거든요. 아. 네, 거의 유일한 한국 남자예요. 언니라고 그래요? 부르는 걸 허락하신. 네. 오. 아, 약간 나이 든 여성들이 젊은 애들 딴 뜻은 아니고 그냥 정말 우호적인 마음으로 누구 아, 찍어놓고 그럴 수 막 있죠. 좋아하는 네. 걸 내가 많이 봤는데 하여튼 진혜 누님은 거업한테 지금 거의 빠졌어요. 크레이지. 아, 진짜 그 정도예요? 그래서 너 놀렸다니까. 사적으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여러 번 만났죠? 당연히. 같이 방송도 많이 했고. 시사 방송 많이 했다고요. 그러시구나. 예. 진혜 언니 사랑합니다. 예. 저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여성분들이 특히 예전에 이제 운동권에 계셨던 여성분들이 남자 선배나 그러니까 이성으로 남자를 대하지 않기 위해서 형이라고 다 부르는 형이라고 거잖아요. 내 쳐도 나를 내내 형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언니 그 느낌인 건지. 그렇지, 그런 거지. 아. 내 젊은 시절에 징역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였거든. 아, 그쵸. 4학년 있으면 절차가 있었어. 1학년 때 이제 1학년 때 뭐였더라? 하여튼 2학년 때 결핵 걸리고 3학년 때 그 순서가 있었어. 제발 그런 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 좀 말아줘요. 4학년 때 본인 징역까지 다 걸리거든. 아니 근데 다 그렇게 했어. 2학년 때 결핵 걸리고 3학년 때 뭐예요?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4학년 때는 징역 간 거예요? 4학년 때 유인물 한번 뿌리면 가는 건데 뭐. 왜 이렇게 웃겨? 그거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결핵 걸린 상태로 징역 가면 졸라 힘들어요. 아니 근데 죽을 것 같은 놈들이 네.
또 나중에 뭐 이렇게 잘 풀리고 잘 하는 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20대 시절에 그때 시절에 못 견디는 게 운동으로 드러난 거거든. 아 그렇죠. 못 참는 어떤 거지. 울분이나 이런 것들. 뭐 그로부터 20, 30년 전에 전후에는 이제 문학한다는 인간들, 뭐 연극, 예술 뭐 그쵸. 있죠. 이렇게 시대 흐름이 있어. 네.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기까지 뭘 하도 욱신거려 갖고 별 생쇼같이 그러는 애들이 결국 나중에 사회 주도권적인 역할을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얌전히 앉아서 공부만 잘하고 서울대 가는 애들이 관료를 하는데 네, 뭐 검사 같은 거 하는 거지. 검사 같은 거 하고 사회를 막 뒤흔드는 뭐 정치권도 있지만 문화계 여러 쪽에 뭐 여러 계통에서, 분야에 네. 이미 그때 그래. 이미 10대 후반에서 20대. 내가 봐온 애들도 그때 그러던 애들이 나중에 보면 다 그렇게 하거든. 그때 아마 싹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청년기에 이렇게 얌전히만 사는 게 꼭 좋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이제 상황이 있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뭐 퇴학을 당하고, 뭐 징역을 살고, 거기에 거래에 걸리고, 거래 걸리고, 그다음에 연인에게 잘리고, 살 집이 없어. 연인에게 잘린다는 얘기는 큰일 나요. 이별 통보되고, 통보. 실연의 아픔. 질환의 아픔을 겪고 자살 시도를 했더니 다리만 놀랐네. 부러지고 안 죽고, 너무 추워갖고 잘 데가 없어갖고, 거의 미칠 것 같고, 라는 상황에 직면해 본 청춘들이 많지. 많다고요. 나도 그랬거든. 나는 그리 높지도 않은 데서 떨어졌는데 고대 앞에 거기 개천이 있는데 울다가 이상하게 떨어져갖고 나 거기 계셔 알아요. 뭐 떨어져서 다칠 만한 데가 아닌데. 그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떨어졌어. 나는 갑수쌤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어떤 시련이 오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전 바로 갑수쌤을 찾아갑니다. 몽땅 다 망가졌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 있거든. 네. 그런 어느 날 나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상하게 연안부들 찾아갔어 인천에. 그냥 갔어 어떻게 네네네네. 무슨 일인지. 근데 내가 타고나길 술을 못 해요. 조금만 마셔도 취하고. 근데 그때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어. 그래서 나팔을 불었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거의- 주체가 안 되는데 이제 조기 이렇게 평 할 거야. 근데 왠지 아쉬워갖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 공중전화로 야, 당시. 공전아, 그동안 고마웠다. 고마웠다. 친구가 그때가 한 뭐 밤 12시, 1시 그쯤이겠지? 네. 생각했다는데 근데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지. 야, 근데 내가 할 말 있어. 내가 할 말 있으면 너 그 자리 있어. 그 자리 있어. 일단 내가 갈게. 그러더니 마누라랑 같이 아. 차를 타고 그래서 걱정이 진짜 돼서 왔구나. 좋은 친구네. SOS지. 살려달라는 거지. 나 그 연하부도 지금도 생각난다. 그 정도로 내 마음이 그리고 몸과 마음이 다 힘들었던. 난 이런 거업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어. 뭐야 이게. 아니 아까 우리 쌤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결핵에 걸리고 감옥을 가야 된다고. 네. 그런 힘든 일을 겪고 나면은 또 몸을 제대로 보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산산만한 게 또 없거든요. 왜냐면은 한 번 뚝 떨어진 어떤 그런 체력, 면역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걸로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막 40대, 50대, 우리 쌤 같은 경우에 지금 60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한 번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진짜 몸에 좋은 거를 때려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산삼이라는 겁니다. 자, 산삼순백입니다. 고래 산삼의 맥을 잇는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삼순백은 농약 없이 잘 자란 7년근 사냥 산삼만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하고요.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라 함양 지리산 800고지에 직접 씨를 뿌린 씨종 사냥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드실 수 있다는 점과 10,000건이 넘는 온라인 구매 후기로 확인된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7월 달에도 1+1 여름 더위 잘 이겨내시라고 특별히 산삼시대 한 박스를 사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가격과 구성입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을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편하다. 거의 없다니 이거 대한뉴스에서 하죠. 맨날 하죠. 대한뉴스에서 보셨더라도 야, 오정 이씨. TV에서 봤다. 뭐 저런 양아치가 다 있어. 여자 양아치는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때려주세요. 뭔 소리야. 때려주세요? 이상하게 들린다. 이상하게 한 얘기예요 지금. 이상하라고 한 얘기예요, 쌤. 나도 때릴 수 있어. 맞는 것도 괜찮아. 그만 좀 해, 제발. 진짜 난 우리 쌤 존경합니다.
60대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 갑수쌤처럼 물론 나이는 60대지만 굉장히 젊은 마인드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헤어스타일만 조금만 바꿔줘도 진짜 한 10살에서 15살까지도 어려 보이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모션 의원 하려고 그러죠. 그치. 이거 잘못하면 안 돼요. 헤어스타일 못 만드시는 분들을 위한 건 거란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모션 의원 가서 상담 받아야지. 그래서 남자는 헤어스타일이 중요한데 네. 저는 갑수쌤 볼 때마다 놀라운 게 이 헤어스타일은요 기본적으로 수치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로. 수 넘는데 이 머리 하잖아요. 그럼 그냥 가운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부족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M자 이마 갖고 계신 분들은요 요즘에 여기 채우는 거 많이 하거든요. 요것만 채워도 한 10년 얼어 보여요. 거의 없다님 요즘 약간 파이고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아 깜짝이야. 야 이마 봤다고 이렇게까지 놀랄 일이야? 아니, 나는 내가 놀랄 수 있는 최대치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더 놀랄 수 있으면 지금 놀랐어요. 더 확장됐나요? 어, 아 눈깔 겁나 확장되네 오늘. 지금은 유지하세요. 오늘 진짜 한번 때려줘야겠다. 일단 좋아한다고요? 맞는 거. 이따 벽 잡고 엉덩이 대. 내가 잡아줄게. 이 사람들 왜 이래? 재밌겠다. 이거 솔직히 나니까 참 죄송희롱이에요. 한쪽을 일방내로 해 희롱이지. 그건 성유희지. 그렇지. 아, 놀이구나. 같이 놀고 있는데. 같이 노는 거지.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시한 의원입니다, 여러분. 네, 02533-5882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오정TV 보고 연락했다라고 여러분 꼭꼭 부탁드립니다. 어이없다 이러니까 원래 내 이미지는 어두운 지하실의 천재거든. 근데 갑자기 개그맨이 돼갖고 막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 아니 어르신이 옆에 계시니까 내가 무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거의 없다님이 평소에 갑수쌤이랑 방송을 또 해보고 싶어 하셨고 두 분의 조합을 어디서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꼰대가 아닌 남자 어른을 되게 그니까 좋아해요. 네. 약간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는 것 같길래 뭐 롤모델까지는 아닌데 오늘 바뀐 것 같아. 나 그러지 마. 아 둘이 왜 이렇게 웃겨? 아 케미가 잘 맞네. 누구를 롤 모델로 왜 삼어? 나 그치.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었어. 그래 보여요, 쌤은. 아, 어쨌든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으신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래도 어쨌든 거의 없다님이 영화 관련해서 콘텐츠를 저희 오정이랑 쭉 해오셨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갑수쌤 같은 경우에 워낙 인문학적인 이야기 우리한테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굳이 이제 영화를 엮어서. 우리가 정했단 말이야. 고레에다 히로까지의 영화 괴물 요거를 가지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 애썼어. 애 많이 썼다 야. 아니 근데 고레다 히로카즈의 괴물이라는 영화는 그냥 낚싯바늘이고요. 딸려오는 본체는 다른 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영화거든요. 아, 각자 그러면은 뭐 그냥 느낀 소감이나 아니면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라고 어떻게 느껴지? 저는 약간 편견이라고 느꼈거든요. 네. 나는 그러니까 영화 유튜버의 시각으로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그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왜요? 이 사람이 일단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조금 되게 건조하게 찍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하고 재미없다라고 되게 느껴질 수 있죠. 바삭바삭 막 이렇게 톡 건드리면 바삭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스타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영화를 되게 짜증나게 잘 만들어. 그래서 괴물을 다시 보고 나서 처음에는 약간 또 뻔한 얘기 하려고 그러네 이 양반. 맨날 가족 얘기하고 대한가족 얘기하고 막 맞아요, 이런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네. 이번엔 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들어갔다가 완전히 압도돼서 나왔거든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이 정도면은 아시아권에서는 최상급에 들어가는 감독이다. 그랬고 62년생이시네요. 네. 작품이 뭐가 있었죠?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이분, 아버지가 된다. 생각보다 다작하신 분이고 네. 일반적으로는 어느 가족이 제일 유명하죠. 어느 가족? 네, 깐 영화제 이제 황금종려 받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에 브로커도 만들었고. 그 영화는 좀 빼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 영화는 브로커를 실망합니다. 저도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관객 수는 오늘 저희가 다루는 괴물보다 많거든요. 국내 126만 관객 수를 기록했는데 거기 송강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평점이 되게 낮네요. 네, 만든 영화 중에 가장 낮을 거예요, 그 영화가. 예,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 네. 소위 이제 한국적인 감성이랑 일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감성이 좀 달랐거든요. 그 문화적인 차이를 정작 본인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힘든 결을 네. 설명하지 않는 채 그냥 보여줘서
관객의 몫으로 많이 놔두는 게 이제 이 사람 스타일이죠. 뛰어난 감독의 스타일인데 브로커는 너무 다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보는 사람들한테 좀 실망스러웠던 게 브로커죠. 그치, 우리가 아무리 뭐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해도 말로 설명 안 되는 거를 이해할 순 없잖아요. 한계가 있지. 갑쌤도 아시겠지만 80년대 90년대 홍콩 영화 감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절 홍콩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가 됐어. 부둣가에서 말도 안 되는 막 쌍기관총 들고 막 설쳐대도 홍콩 영화면 용서가 됐다고. 아, 그치. 근데 그 비슷한 영화를 미국에서 리메이크한다 다 망했다고.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의 감성이 한국스러운가는 아직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어쨌든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언할 수 없는 말의 형태로 만들 수조차 없는, 그런데 우리의 감각 체계 안에서 작용이 되는 어떤 것들을 일본 영화가 잘 포착하기도 하고 네.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문학 작품에 많이 있는데 영화는 이상할 정도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우리 영화에는 그냥 독립 영화 내에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일반 상업 영화는 정말 왜 저렇게까지 설명을 해서 사람들 김을 뺄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고레다 감독은 그 아주 높은 수의 이걸 오늘 소개하는 괴물도 그런데 내내 제목이 괴물이니까 괴물 찾으려고 본다고. 그러면 괴물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수수께끼를 관객과 던져놓고 대화하게끔 하는 그런 영화적 기법이 난 굉장히 높은 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쌤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보통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스타일이 책에서 좀 볼 수 있을 법한,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챕터를 나누는 것도 소설의 형식이고요. 그쵸. 누구의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이거는 뭐 라쇼명에서부터 일본 영화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일본 사람들 감성 속에 그런 게 있나 봐. 겉으로 보는 것과 속에 저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요. 내면의 이중성으로 자꾸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건 너무 단순화시킨 거고. 예컨대 모노노 아와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벚꽃이 4월 어느 시점에 이제 쫙 핀 다음에 싹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벚꽃이 싹 떨어질 때 느껴지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처연한 감정. 그걸 용어가 있다니까? 모노노 아와레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요리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거기에도 이 감성이 들어가요? 요리의 색조를 이렇게 기묘하게 맞춰서 그 영상 하나로 느끼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달다 쓰다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그 형태와 색감에서 느껴지는 그 다채로운 변이들. 그러니까 다양한 변이들을 규정하지 않고 다채롭게 보여주는 거에 일본 작품들이 능한 것 같은데 글쎄 그 문화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 우리는 문학도 리얼리즘이 전통이 더 강하고 섬세한 결보다는 어떤 해답과 주장과 선동과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더 크게 작용하는 맞아요. 거예요. 확실히 지금 딱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와닿는데 지금 모모노 아와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 것과 만나면 일어나는 감정을 의미하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일본의 순수한 혼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그 처연한 상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는데 일본풍이라고 하기보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걸 잘 포착한다는 얘기야. 일본에서. 일본 포르노를 보면 제일 많이 알 수 있죠. 슬프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를 에로틱하게 만드는 거. 아, 그렇지. 그 좀 약간 아슬아슬한 그 선을. 이거는 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값이 없을 때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분이 제일 지저분해요, 여기서. 그게 왜 아니, 지저분해? 여기서 그 설명 시작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래. 오늘 주제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벚꽃이 질 때 그 감성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일본 영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감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그 벚꽃이 질 때. 애니메이션을 봐도 그래요. 슬램덩크도 그래요. 그래, 맞아. 슬램덩크도 화려하게 북산이라는 팀이 상승했다가 바로 꼬라박히는. 슬램덩크 주인공 이름이 일본어로 사쿠라기예요. 벚꽃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시절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왜냐하면 바로 뒤에 몰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일본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 감성의 뒤에는 어떤 약속된 실패, 그 안에 찬란한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러면서 그 성공이 실패를 꺾여갈 때의 그런 애잔한 느낌을 왠지 원폭 맞은 경험이 더 강화시킨 게 아닐까. 우리도 그 애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전통 가락에 진양조 같은 데서 그 막 그냥 구슬픈. 이현 이거 하는 것을 또 우리 해학이라고 그럴 때 그냥 정말 너털거리고 웃고 여러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문화에는 그 비애 정조라는 게 굉장히 특화돼서 모든 예술 분야에서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도자기에도, 그림에도, 맞아. 채색 그림들을 보면 화려한데 거기서 비애를 느낀대. 그러니까 하여튼 그 독특한데, 그럼 우리 쪽은 뭐냐 하는 건데, 이제 많이 얘기한 게 지금 거부하려고 그러지만 이제 한의 정조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건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래도. 아, 그럼요. 한은 원한하고 구별되는 거거든. 원한은 복수해서 이걸 갚고야 말리라. 미운 거지, 미운 거. 이런 건데, 한이란 건 내가 안에서 사귀고 끓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더에서 김혜자 배우가 표현하는 그렇지. 어떤 그런 것들. 그게 한의 춤이지. 원한은 예술로 승화되는 영역이 아닌데, 한은 그게 작품으로 승화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 한으로부터 변이된 여러 가지 그 슬픔의 정서가 우리 문화권 내에 있었는데 최근 20여 년 혹은 30년 가까이 다이내믹 코리아가 되면서 맞아요. 그 부분이 싹 지금 덮여 있거든. 네. 그래서 유튜브만 열어도 막 정신없이 도파민이 다 정민이야. 천국이죠. 그냥 네. 막 하하하 속은 아니면서 이따가 맞고 싶으면서 이렇게 집착하시는데 저도 한번 맞아야겠지, 나. 한 번은 내어드려야 된다. 그렇지, 한 번은 내야 한쪽 엉덩이 정도는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얘기가 정치 없는데 좀 수습을 하자면 예. 이 오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을 얘기하면서 내용 속에 많이는 못 들어갔지만 네. 그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것들을 작품화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이제 히로카즈의 스타일? 강점이고 이제 그 안에서 한 포인트로 우리가 잡은 게 지금 비애 정조를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겐 그게 없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화, 우리의 문학 작품 또는 우리의 일상사회에서 네. 그 비애를 계속 이 다이내믹 코리아의 이 분위기 속에서 가두어 놓고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열려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뭐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약간 비애의 감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정서는 좀 더 약간 저항이라든지 화라든지 분노 조금 요런 게 같이 섞여 있지 않나라는 느낌? 저는 왕의 남자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원래 이 두 명의 광대가 도저히 본인들의 힘으로 세상을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웃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데도 없고 이게 눈 하나 빼서 바치는 걸로는 용서받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몰리니까 둘이서 줄을 타다가 중간에 허공으로 뛰어버리잖아요. 저는 갑수쌤 말씀에서 우리나라의 정서는 거기서 정말 꿈틀이라도 하는 정서인 것 같아요. 아, 꿈틀. 이게 누가 알아주지 않고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도 한 번 꿈틀은 하고 죽는 그런 그러네. 정서가 우리한테 좀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근데 확실히 갑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타노 타케시 영화들을 봐도 굉장히 그 어떤 그건 누구예요? 일본의 전설적인 코미디언인데 지금은 영화 감독으로 훨씬 아, 유명하죠. 네. 예. 이 사람이 이제 느와르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예외 없이 이 사람 영화의 정서도 다 그거예요. 천천히 떨어지는 그 어떤 꽃잎을 바라보는 것 같은 비애의 순간들을 그린 영화들이 그리고 많아요. 너무나 무표정해. 네.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하는데 그 무표정하면서 느껴지는 섬뜩함. 그러니까 지금 비애 정조랑 연결을 시킨다면 비애가 엉엉 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무표정과 앵글을 거리를 이렇게 뒀을 때 생기는 거야. 네. 아주 차갑게 또는 거리를 둬서 더 큰 감정의 격동을 불러일으킨 기타노 다케시 얘기하니까 그래. 그 사람이 좀 혐한이어서 그렇긴 한데. 아, 그래요? 좌우간 그 작품을 보다 보면 안 빠져들 수가 없지. 기타노 타케시는 근데 혐한이기도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를 혐오하는 스타일이라. 아. 기타노도 엄청 한국 좋아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영화도 그 살과 뼈인가? 피와 뼈. 피와 뼈인가? 보통 에로 영화 아니에요? 아니야. 쌀과 뼈를 하니까 갑자기 장르가 바뀌어지잖아요. 에로 영화에 뼈는 왜 나오냐? 아니, 뭔가 살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에 에러가 정말 좋다. 우리 많은 얘기를 함께 하자. 에로 대화만 한 상대도 꽤 많다, 살면서. 서로 그럴 순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밤에 에로 대화만 하는 걸로 많은 것이 풀려.
그래요. 말만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풀린다고요. 네. 그왜 일로 갔지? 가만히 있어. 뭐 하고 있었지? 비화살. 선생님이 그쪽으로 데려갔잖아요. 나 지금 간신히 지금 정신 불러잡고 있는데. 열렬하게 사랑을 하다가 그냥 팍 돌아서서 그 우리나라 막 씹는데 골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심리의 변화. 그 전남대 교수인가 무슨 시인지 아 맞다. 무슨 순인데 까먹었다. 광고에도 나오고 했던 예,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 일본 가서 한국 욕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난 우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들의 열렬한 그 과잉된 한국 사랑이 어느 날 정반대로 뒤집어진 걸 봤고 그 반대도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여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라는 명제가 있거든요. 아 그러네. 관심이 없으면 사실 뭐 좋든 싫든. 그 반대로 그러니까 강력하게 배척하는 것은 또 그것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원망의 양면인데 그러니까 너무 과잉되게 너무 강력할 때는 그 주장의 반대편에 오히려 다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여자들이 저를 강렬하게 거부하는 건 어쩌면 저를 원하고 있었어. 소수화되는데 소수가 그런데 아니 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잖아요. 여자들이 자기를 강렬하게 거부한다고 얘기하잖아. 그 자기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해야 편해지는 거야. 여자들은 나를 좀 멀리 할 거야라고. 근데 실제로 안 그럴 거거든. 안 그럴 왜냐면 것 이런 같아요. 유형을 좋아하는 여성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수염이 더부룩하고 몸이 두꺼운 놈에게 압살 당하고 싶다는 욕망. 그게 얼마나 에로틱한. 왜 또 그쪽으로 끌고 가요? 아니 포르노 배우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너무 많아. 얍삽한 왜 또 남의 남편을 죽이고? 그런 쪽으로 포르노 배우 하는 게 아니야. 거업 같은 유형이 진짜로 그 아 전형적인 어떤 그 돌쇠 느낌이죠. 학문이 높은 변광세 되게 이상한데 학문인 거죠? 학문 말고 임마. 아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딱 겉모습을 봤을 때 저 남자 저럴 것 같은데 혹은 저 여자 저럴 것 같은데 했을 때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 남자 뭐지라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어떤 그러면서 약간 빠져들게 되는 그런. 그리고 거업한테 빠진 여자들은 공통점이 생겨 있어. 뭐예요? 잘난 년들이야. 그 잘난 년들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사회적으로 잘난 거.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그냥 보편적으로 두루 갖춘 사람 있죠. 재미없어 해요. 학벌부터 뭐 외모서부터 외모, 또 심지어 집안. 집안서부터 이러면 되게 지루해. 근데 거업은 좀 별나잖아. 많이 별나죠. 별미지. 알았어 오늘 어록이 터진다. 그런 경우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야. 별미예요? 이런 남자한테는 피약 본능이 좀 있지. 평소 자기의 이 맞아. 이거를 다 무너뜨려도 다 괜찮을 받아줄 것 같아. 거라는 어떤 안도감이 있는 거야. 그리고 딴 데 가서 떠들지 않을 거라는 느낌도 아니 딴 데 딱 가서는 떠들 것 같아요. 졸라 떠들 것 같아요. 지적으로 존나 떠들 거야. 진짜 확실히 갑수쌤이 그런 어떤 통찰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럼 본인한테 빠지는 여자들은 비슷한 계열이에요? 같은 별미인가요? 그거보다는 특식인가요? 나는 영업 전략이 좀 달랐지. 아 뭐예요? 나는 그냥 불쌍함으로 모든 걸 했었지. 나는 한없이 불쌍했어. 늘 어디 아팠고. 좋은 전략이야. 여성들의 모성애. 보살핌 받고 늘 싶어 아무것도 하고. 없고, 늘 아프고, 갈 데가 없고, 오늘 어디서 자야 되나, 뭐 이러니까 스피커 거꾸로 매달려서 떨어지고 막. 거두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 약간 모성애를 발휘하고 싶은. 근데 난 뭐 일부러 그랬겠어. 그 자체인데, 그치 연출은 아니지. 나를 거두려면 자기 살기 급급한 여성들은 못 그러지. 자기 삶이 바쁘니까. 그쵸. 그러니까 뭔가 넘치는 여유가 예, 있어야 돼. 예, 풍요에서 오는 그걸로 나에게 이제 그랬나? 말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 지금 파트너가 있으니까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네. 모든 여성에게 두루 어필하는 건 아닌데 그건 별미다. 힘들지. 별미다. 소위 잘난 년 네. 중에 어떤 과들에게는 먹힌다. 굉장히 자기를 다 무너뜨려 가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의지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맛보지 못했던 아주 높은 아주 단계의 별미. 높은 단계 기쁨을 추구할 수 여기 있는 밑에 제 전화번호 하나 깔아주세요. 이 정도면 거의 오늘 거업 홍보
방송 아니야? 자, 그치, 잘난 그치? 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망가뜨려 드립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오늘 거의 없다. 오늘 광고비 내고 가야 될 것 같다. 헛소리 하지 말고요. 자, 앞서 두 분한테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도 무기가 있습니다. 무슨 무기인가요, 그거? 웨이브케어. 이걸로 저 요즘 열심히 단련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어디다 쓰고 있죠? 그냥 단련 중이에요. 무기를 갈고 닦는 시기예요. 그렇지. 지금, 또 언제 쓰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거의 뭐 사무라이의 마음으로 갈고 닦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걸 구매했죠. 이거 오정 TV에서 실제로 구매했지 않습니까? 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이게 의자처럼 앉아가지고요. 전립선 건강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무슨 케어라고 해서 지금 머리 뭐 어쩐지 아니야. 아랫머리. 아랫머리죠. 네. 남자는 뇌가 두 개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아랫머리. 아랫머리의 운동기구 웨이브 케어입니다. 아니 이걸로 어떻게 운동을 해? 이 앉으셔가지고요. 네. 여기가 이제 가랑이고 여기서 이거 누르면 얘가 이게 진동을 해가지고 전립선을요. 한 번도 건드려 보지 않았던 부분을 자극을 줍니다. 뭐 현대 직장인들 다 앉아 있는 시간 길죠. 대부분 그렇죠. 하루에 기본 8시간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립선이 눌려. 맞아요. 남자는 전립선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눌려가지고 어떻게 돼? 요도결석 생겨.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뇌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단련을 하다 보면은 성기능도 실제로 좋아질 수밖에 향상하는 데 없죠. 도움을 네. 받을 수 있거든요. 남자는 전립선과 성기능과 거의 뭐 직방 관계가 있고요. 차에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심심할 때마다 아니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고 하루에 거의 5시간 이상씩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맞아. 앉아 있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방광근, 뭐 요도근, 골반저근, 코어근 코어근. 여러 가지 그 근육들을 평소에 케겔 운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단련시켜주는 뭐 웨이브 케어 관심 있으신 분들 오정 TV 보고 구매한다라고 꼭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씩 웨이브 케어 쓰신 다음에 네. 바로 이거 원샷 때리면 좋겠죠. 장어 좀 드릴게. 진짜 안 비려요. 저 믿고. 아, 왜 이렇게, 못 믿어. 전혀 못 믿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지? 야, 너 매력에 빠져들고 있네 지금. 아니, 지금 눈가가 촉촉해져서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뭘 해드려야 돼, 도대체? 난 그냥 겁먹었을 뿐이야. 왜 겁을 먹어요? 어깨 펴요, 쌤! 근데 그럼 제가 먹을게요. 진짜 비리잖아요. 비리진 왜냐면은 않아요. 저는 네. 원래 장어도 안 먹고 비린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먹어도 그냥 한약 먹는 느낌? 한약재 같은 걸 넣겠지. 맞아요. 네. 여기에 지금 생강, 인삼, 복분자, 대추, 뭐 숙지황, 당귀, 황기, 계피, 마 몸에 좋은 성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포장도 깔끔하고 한 개씩 꺼내 먹기 좋으니까 예, 몸 챙기시는 분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전혀 안 비려. 전혀 안 비려. 비린내 없고 느끼함 없이 깔끔한 장어즙이고요. 뭐 어디서나 먹어도 거부감 없고 입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네. 10시간 이상 우려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햇섭 인증받은 깨끗한 시설에서 안전한 재료만을 선별해서 제작했습니다. 고창 좋은 장어즙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방송의 절반이 넘게 흘러갔는데 네. 영화 얘기 5분 했거든요. 그 영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그 일본 문학이든 예술 작품을 관통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인문학적인 대화를 나눴죠. 네. 예, 근데 기억나는 건 때려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영화 자체는 어느 정도 소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우리끼리 알고서 알아서 놓으면 이게 보는 분들이 거의 없다님께서 네. 약간 그냥 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세 것 사람이 같아요. 있습니다. 네. 세 사람이 있고요. 세 사람의 이제 시점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타올이라는 엄마가 있고요. 네. 아이가 미나토예요. 미나토. 그리고 요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가령 뭐 엄마가 정민여라고 치죠. 정민여고 아이가 갑수예요. 근데 갑수가 어느 날부터 갑수가 내 애가 돼. 좋아. 왜 모유 먹을 수 있어서? 그 얘기를 참아 못하는데 스스로 하네. 그럼요. 다른 여자들이 못하는 얘기 전 합니다. 네. 갑수가 아이야. 내 갑수가 애인데 자식이야. 어느 날부터 애가 좀 이상해진 거야. 하는 그러니까. 행동이. 얘가 아무리 봐도 좀 뭔가 행동이 많이 달라졌어 예전하고. 사춘기적 나이이기도 해서 약간 자연스러운 변화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 또 정민이 엄마가 나 또 예민하잖아.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 갑수를 키우고 있어.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뭔가 이 아이가 아빠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을까? 늘 이제 이 아이 하나를 좀 잘 키워내기 위해서 엄마가 좀 아이를 잘 살피죠. 좀 과보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일일이 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엄마가 남을 잘 못 믿는 성격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애가 신발 한 짝을 잊어버리고 들어오지를 않나. 오. 갑자기 아무도 없는 동굴 안에 들어가서 누가 괴물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를 그치. 않나. 아니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질 않나. 그치.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얘기 하잖아. 엄마, 사람의 돼지의 뇌가 들어가면 그건 사람이야, 뭐 돼지야? 이런 질문을 하질 않나. 그래서 정민여가 갑수를 자꾸 물어봐요. 갑수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일이 없어서 만들어내야 돼. 왜 그래 너? 라고 하니까 갑수가 그래요. 학교에 갔더니 거업 선생님이 때렸어요. 아, 잠깐만, 에이타가 거업이라고? 알겠어요. 그냥 좀 일단 넘어가 줄게요. 예. 어쨌든 그 학교 가서 딱 거업 선생을 딱 보니까 이 새끼가 한눈에 보기에 때리게 생겼어. 그치? 그래갖고 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교장 오윤회를 찾아가요. 오윤회- 아, 교장이 오유네. 학교 개판이겠네요. 교장을 찾아갔더니 교장이 약간 관심 없어. 냉랭하게. 좀 냉랭하지. 그리고 이상해. 이 학교 분위기가 이상해. 되게 사무적인 사과를 시켜요. 그래갖고 이 이제 거업 선생이 엄마 앞에서 주걱주걱 대다가 그거 알아요? 갑수가 사실은 다른 애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라고 한마디 하고 동료 교사들에서 끌려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엄마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요. 그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교사의 시점으로 옮겨갑니다. 네, 그렇게 아이를 괴롭혔다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의심을 받는 상황인 교사의 입장에서 이게 또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전에 이제 어떤 거에서 장면이 넘어가냐 그러면 비 오는 날에 갑수가 혼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문 밖에서 누군가 갑수를 막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다음 시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떡밥을 기가 막히게 뿌린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좋은 말로는 복선이라고 하는 네, 건데 맞아요. 복선을 잘 뿌리고 그걸 다음 챕터에서 바로 회수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약한 사람도 저게 저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베베 꼬지도 않아요. 네. 거의 없다의 이제 선생님 거의 없다의 시점으로 옮겨가면 사실 이 모든 일은 오해였고요. 이 줄거리 너무 길어지니까 중간에 접고 모든 일은 오해였고 사실은 이 거의 없다 선생은 갑수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맞아. 그리고 이 거의 없다 선생이 입버릇처럼 남자답게 너희 남자끼리 싸웠으면 남자답게 악수하고 화해해. 그렇죠. 죄라면 이게 죄였죠. 그리고 이 선생님은 너무나 이제 죄 없이 몰린 게 억울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에이씨 파 뛰어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어디선가 무슨 악기 소리가 들려요. 그쵸. 그 말을 듣고 뛰어내리지 말까? 마치 그 예전에 갑수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돌아갑니다. 제 방에 오르지 않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점으로 옮겨가는데 이제 정말로 주인공인 갑수의 시점이에요. 갑수의 시점. 네, 갑수는 사실 같은 반 친구인 요리라고 부르는 친구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요리라는 친구가 반 아이들 사이에서 그 전형적인 남자아이 같진 않아서 좀 따돌림을 당했어요. 너무 근데 예쁘게 생기고 행동이 맞아. 여성스럽다는 맞아. 의미로 그래서 따돌림을 받아서 내가 이제 갑수가 얘랑 친해지면 다른 친구들이 나도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엔 약간 거부를 하는데 알게 모르게 둘이 또 사이가 가까워지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둘만의 아지트를 가지고 서로 놀고 막 이러다가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요리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근데 요리가 자꾸 아빠한테 막 집에 가서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아빠가 요리한테 계속 그래요. 너는 병에 걸린 거야. 그렇지. 내가 치료해 줄 거야. 그렇지. 네 머릿속엔 돼지의 뇌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아빠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쵸. 요리가 사실은 동성애자였다는 걸.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요리는 또 이 얘기를 그대로 갑수한테 합니다. 맞아. 어. 아빠가 뇌에 돼지가 들어있대. 근데 내가 요리한테 매력을 느끼는 걸 보니까 어라? 내 머릿속에도 돼지의 뇌가 들어있는 모양이다 그렇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걸 동성애까지 비화시킨 건 좀 너무 약간 그렇고 확대 해석이에요? 특별하게 가까운 거지 특별하게. 예. 그래서 아직 뭐 성 전체성이 완벽하게 확립될 나이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비 오는 날 둘이 그 폐광 속에 있는 그 기차. 버려진 기차 칸 안에 숨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주가 뭐 뒤집어지는 순간이 오면은 우리가 네. 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우리를 비정상으로 보겠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정상이 되는 세상이 올 거야라고 얘기하다가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챕터 마지막에서 거업 선생님이 찾아와서 정민영과 함께 이들을 찾아 나서고 얘네들은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맑게 갠 하늘과 들판으로 뛰어나가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해석이 많더라고요. 거의 뭐 이제 해석은 두 아이는 사실은 이제 비바람 속에서 사망했고 뛰어나가는 장면은 이제 아이들의 마지막 상해의 마지막 순간에 본 게 아닌가. 갑수님도 그렇게 보셨나요? 그런 죽은 거지. 그렇게 해야 이게 스토리가 맞죠. 네. 비교적 아주 충실하게 줄거리 소개를 한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목과 또 고레에다 감독의 저 비중 때문에 너무 이걸 심각하게 보게 돼요. 그런 것도 있죠. 잔잔한 그냥 소년기 아이들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뭐 학교 폭력, 따돌림 그것을 확대하면 뭐 사회적 관계 뭐 이렇게 맞아요. 중층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토리 라인은 지금 설명해준 그대로 아이들의 이야기야. 거기 엄마와 학교에 관련된 맞아요. 예, 그렇게 작은 이야기인데 거기서 너무 확대해서 이제 심각한 의미 채취를 하려다 보니까 작품이 부담스러워진다 이제 그 네. 얘기예요. 일단 제목이 괴물 그러니까 이 괴물에 대해서 너무 사로잡히는 거야. 제목에서. 근데 맞아요. 전체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는 느껴지나 뭐 그렇게 특별히 괴물스러운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요리는 아주 멋지게 그려졌어요. 뭐냐면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는 가정 폭력에 가까운 이제 학대를 받는데 학교에서는 엄청 발견해져. 맞아. 예.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 면모를 그 두 아이를 통해서 집약해서 보여주고, 뭐 선생님도 그 역할이긴 한데, 네. 그냥 이 영화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간다면,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아이들이 죽는 거를 떠올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속에서 악의 원천 혹은 악마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점점 생각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막 자극을 막 던져서가 아니라 잔잔한 얘기 속에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끌어올려지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는 게 처음에 사울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 학교도 이상해 보이고 선생도 이상해 보이고 영화라는 게 결국 다른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연기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만 영화를 보는 것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의 감정이입을 너무 하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정민은 진짜 엄마니까 그쵸. 아마 첫 번째 챕터에서 학교 욕을 무지하게 했을 거야. 그렇지. 뭐 젖다 닦이고 다 있냐고. 그렇지. 뭐 저런 선생이 다 있고. 어. 근데 두 번째 챕터 가보면 사실 그 선생님들은 오히려 억울하거든. 그쵸. 오히려 진짜 당한 거지. 선생님 당한 거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을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궁지로 모아놓은 애들이 괴물일까? 아니잖아 또 보면. 그래서 이 영화 끝까지 보고 나면은 약간 이건 좀 흔한 멘트긴 한데 네. 그렇게 시점을 옮겨 다니면서도 계속 욕할 거리만 찾고 있었던 내가 약간 부끄러워져요. 아 씨발 내가 괴물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예요. 맞아, 아마 전 맞아. 이 영화의 제작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가 괴물인지 한번 생각해봐. 괴물을 찾으려고 들지 말고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뻔해 보이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사실 막 그런 교훈을 막 억지로 주입을 하려고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잖아 영화가. 누구나 내 안에 안 좋은 모습이 있으니까 나한테도 있는 거고 옆 사람한테도 있는 그 모습을 그냥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괴물인지 혹은 내가 좀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어떤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지점들을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굳이 보태자면 이 영화의 이제 관람기 이건 뭐냐면 따지고 보면 모두가 모두를 향해 괴물화 시키고 있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예? 모두가 아이가 괴물 같은 짓을 한 거고 엄마가 괴물화 시키는 거고 선생이 교장이 네. 뭐 이런 식이거든.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저자를 괴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손가락질 하는 나도 괴물이지. 어떤 쪽에서의 이제 괴물의 일원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참 난감한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너무나 신념에 차서 내가 옳고 저는 괴물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조차 나는 반성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야. 한국의 정치적 대립 지점일 때 내가 항상 그 갈등에 빠져요. 네. 예, 무슨 생물이라고 그러나 단세포 생물 같아 보이는 대상이 존재하는데 네. 그들을 막 내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나도 괴물 창출의 일원인가라고 이제 생각하면 머리가 좀 복잡해져. 네. 예, 어쨌든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무언가 괴물화를 하는 과정에 일원이라는 생각은 항상 해야 된다. 그 생각을 만드는 게 영화라는 얘기예요. 네. 고레다 히로카즈가 보기에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악마나 괴물 같은 면을 봤을 거야. 서로를 괴물고 만들고 있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분절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윤혜 씨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두 분이 워낙 잘 채워주셔서 네. 오늘 방송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